충북 수성초등학교 이경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옆에는 기산초등학교 유진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영어체험 또 전용교실 사업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교과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에 전국에 영어 마을이 좀 많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를 놀이나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자라는 어떤 방법들이 이제 히트를 치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닮아서 학교에 이제 고정형의 그런 공항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저기 보면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에 많은 소외를 받기 때문에 거점 학교형 영어 체험 교실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도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가 체험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 영어 전용 교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듣기 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학실이라든지 멀티 컴퓨터를 이용한 어학실을 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T 기술이 발전은 하였지만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또 영어가 언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활동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영어 전용 교실에 가변형 시설을 좀 해서 필요할 때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실들입니다. 방금 연구사님께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영어 체험 교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돈, 예산은 그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주시죠? 그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이요? 저희들 시범 운영할 때는 이제 전국에 5학교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한 학교에 3억 5천씩 지원했었는데요. 0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영어 체험 교실을 전국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 재원을 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부세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3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지자체에 내려가는 돈이다 보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에 계신 장학사님이나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시장 군수님께서 영어 교육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한 891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 전용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교육청 예산 중에 73억씩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해서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 두 사업 다 대략 한 각각 1,200 정도, 억 정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300여 개의 학교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500여 개의 학교에다가 지금 이제 구축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솔직히 얘기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놔두고 왜 굳이 또 새로운 영어 체험 교실을 만드냐, 중복 투자가 아니냐. 그것이 교과부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한 부분은 정말 이게 활용되지 않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과 회의를 할 때도 시설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영어 교실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싶지만 일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 교실 크기가 아니라 한 교실 반 정도, 1.5교실 내지 2교실 정도의 교실에다가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과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운영 사례로 선정된 학교가 있었죠. 먼저 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영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야죠. 프로그램 또 새롭게 짜셔야죠. 여러 가지 참 힘드셨을 텐데 큰 위안이 되셨겠어요. 이경희 선생님. 예, 우선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체험센터에
우수 사례의 그 의도를 잘 읽어주신 것 같고요. 예. 또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그동안 일해준 직원분들이랑 교장교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유진아 선생님도 선정 소감 한마디. 저는 이 영어 체험 학습 활동을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요, 이 자체로도 참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더 큰 활력소가 돼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두 학교의 영어 체험 교실의 시스템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기산 초등학교는 단위형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단위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한 학교 내에 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 체험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짧군요. 거점형도 같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거점도 설명해 주셨네. 거점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 거점형이라고 하면 한 학교에 시설을 해놓지만 그 학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형태가 거점 형태예요. 네. 그 단위 학교는 그 학교에 세워진 시설을 이용해서 그 학교 아이들만 교육하는 형은 단위 학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영어 체험 센터, 뭐 거점형이든 단위형이든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성 영어 체험 센터의 그 영어 교육 환경은 어땠나요? 우선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많고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영어 교육 수준은 굉장히 편차가 큰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충 어떤 수업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주변에 그런 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보충학습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편차가 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좀 낮게 하고자 이런 영어 체험 교실 죄송합니다. 영어 체험 교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준 편차가 날 때 그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드셨겠죠? 예, 저희가 가장 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부분도 바로 커리큘럼 연구와 개발이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일단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요새 신조어로 영포생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영포생. 그런 현상도 생겨난 것이 극과 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많이 써먹어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성해보고자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배우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3, 4, 5, 6학년 초등학생들은 영어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에 있는 배웠던 표현들 가지고 또 각 교과별, 학년별 속에서 이미 배웠던 환경에 있던 그런 교육 활동들을 끌어들여서 나 저거 한번 해봤었어. 무슨 교과 있었었어. 그리고 저거는 어떤 방법인지 알아.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교육 활동을 약간만 응용해서 새로운 요소만 가미시켜 놓으면 흥미를 계속 지속시키면서 학습 태도를 좀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저희가 센터 자체에서 개발하게 되었고 그 커리큘럼 바탕으로 워크북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네. 또 하나 수성 영어 체험센터가 좋은 건 공간 활용도가 참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반 영어 체험센터하고 어떤 게 좀 달랐나요? 저희는 유휴교실 가운데 교실 3칸을 터서 저희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을 쭉 훑어보면 요목조목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공간별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좁은 복도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이 2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까지도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동식을 통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좌식 같은 교실을 만들어서 좌식 공간에 있는 책상을 치우면 더 넓은 플레이어를 쓸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경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영어 체험센터 운영 박사학위라도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전혀 운영하신 경험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나요?
아이디어를 얻고자 사실 전국에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거점형 학교에 뭐 가서 볼 수도 있었고,